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6년 2월 6일 목요일 미쿡 정치농장 472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미국 정치농장 얘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우새 유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정치적으로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일 때 우리 미국 정치농장 열어서 우리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미국 정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선 미국 정치 이야기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게 지금 미국 정치가 흘러가고 있어요. 자,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텍사스에서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텍사스 주상원의원입니다. 주상원의원이니까 뭐 연방 의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자리죠. 주상원 의원이면. 거기서 놀랍게도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메드가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이겼습니다. 이건 보궐선거기 때문에 올 11월까지만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구가 트럼프가 거의 17% 이상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완전 공화당 텃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레드도 그냥 레드라고 안 하고 루비 레드라고 그러네요. 완전 루비 같은 빨간 그런 완전히 보수 성향의 지역인데 트럼프가 해리스를 17% 이상으로 따돌려서 이긴 동네인데 민주당의 테일러 후보가 14% 차이로 완전히 그냥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이제 트럼프의 그 콘크리트 지지가 조금씩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건 너무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이런 얘기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계속 하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체감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테일러 후보는 트럼프가 지지한다고 발표한 그 상대 후보는 선거 자금이 260만 불이나 모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정유회사 사장, 또 부자 서너 명이서 대부분은 다 낸 돈이야, 그게. 테일러의 후보 진영은 뭐 돈 거의 뭐 얼마 없어요, 진짜. 상당히 적은 열세이고, 이거 뭐 여기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완전히 50년 넘게 공화당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래요. 민주당 후보는 여기서 그야말로 명함도 못 내는 지역인데 돈은 부족하잖아요, 훨씬. 그런데도 테일러가 사람들과 함께 포치에서 리빙룸, 거실에서 뭐 골목에서 계속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유권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라. 내가 대답하지 못할 때는 우리 캠프로 빨리 연락해. 그럼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유권자 한 분 한 분에게 다 우리 앞으로 이 텍사스 우리 카운티를 어떻게 하겠다. 설명을 하겠다. 뭐 이런 열정적인 그런 활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단순히 깜짝 놀라게 이겼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판을 뒤집기까지 이 후보와 그 지지자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시간 있는 분들은 보고 특히 자기 지역이 완전히 여기는 뭐 보수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비록 유권자고 뭐 선거운동에 직접 참여는 안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꼭 돼서 한인 사회가 좀 그 마음 편하게 자리 잡고 살 수 있게 하려면은 이 선거에 관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NPR과 PBS와
마리스트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합동으로 설문조사를 최근 했습니다. 정말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양희님이랑 그 미국 정치판도 얘기할 때 ICE가 막 이제 이 도시 저 도시 쳐들어가서 문제를 막 일으킬 때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보수층 유권자들은 그래도 트럼프를 이 이민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그거 기억나시죠? 네. 예, 그게 벌써 한 2주가 됐는데 이제 이 따끈따끈한 새로운 설문조사에서는 여기 보세요. 리퍼블리칸도 아이스가 잘못하고 있다가 반을 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합치면 3분의 2 이상이 지금 아이스가 하는 일, 이민 단속국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주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르네 굿하고 알렉스 프레디 두 분이 살해가 됐지 않습니까? 아이스한테. 이런 내용들이 일반 유권자들한테 다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는다. 제 혼자 추측이 그래요. 그래서 공화당 유권자들조차도 이제는 그 사실을 파악하고 이제 좀 뭐가 약간씩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민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지만 경제 문제나 외교 문제 이런 거 전체 합치면 지금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지금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추세입니다. 현재로서. 생명을 잃은 사람이 벌써 2명이나 나왔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저는 더 충격적으로 느껴져요. 피켓 중에 이제 그런 피켓이 있었어요. No one is illegal on the stolen 아, land. 맞아. 그게 정확한 문구네요. 내가 그 말을 네. 생각하려다가 생각이 안 났는데 음, 음, 어차피 니네도 날강도로 빼앗은 음. 땅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거기서 무슨 불법이 어떻고 합법이 어떻고 따지냐고요. 누가 그리고 누구한테. 예. 살해된 사람 가장 이제 알려진 사람이 그 아까 말씀하신 르네 굿하고 알렉스 프레티 예. 두 사람인데 전부 다 9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살해된 사람이 9명이 넘는데 아, 지금까지 총 통틀어서. 예, 네. 아이스한테 살해된 사람들이 그렇죠. 예, 알려진 것만 그런 거죠,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알렉스 프레티하고 르네 굿이 왜 이제 좀 더 이목을 끄느냐? 그거는 이제 뭐 백인이기도 하지만 백인 때문에 그런 것다기보다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장소에 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안 나가도 돼. 자기들은 이제 시민권자고 백인이고 안 나가도 되는데 이제 이민 단속에 그 피해자들에 이제 같이 맞서주려고 나갔다가 이렇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 이유가 굉장히 좀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음.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보면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희생을 당해버린 그런 적이 그렇죠. 됐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더욱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럼요. 정말로 서류가 없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죽은 것도 안타깝죠. 억울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죽을 일이 없는데 음.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자리에 갔다가 변을 당한 거죠. 굉장히 그래서 예, 존경스러운 그런 행위였죠. 예. 존경받을 그리고 이러한 일 때문에 미네소타에서부터 이제 불이 당겨지기 시작해서 미국 전역에 많은 분들이 인권 옹호를 위해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유 작가님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있었던 일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면 며칠인가요? 1월 30일. 금요일에 그 내셔널 셧다운 이거 제너럴 스트라이크 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조직 단체에서 로부터 요청받은 거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때다. 우리 보여주자 해가지고 그 내셔널 셧다운 데이에는 일도 하지 말고 가게 문도 닫고 우리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시위가 아주 이거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제가 참여한 거는 캐리인데 그 뒤에 아이스 퍼실리티가 캐리에도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 모였구나. 예, 거기서. 네, 거기서 음, 그 확인했어요. 그 뭐 조그만 건물인데, 아무튼 그 음, 앞에 이제 큰 그 웨스턴 블러와드 여기에서 수십 명 나왔어요. 그 기자도 나오고, 음, 그 WRL 그 기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간호사인데, 지금 이제 비번이다. 그래가지고 음, 간호사분들 나오고, 옆에 계신 분, 교통정리 하시는 분, 뒤에 계시는 분은 여기에서 이제 그 베테랑스 포 피스? 그러니까 예. 평화 제향군인의 회원인데, 그 빌보드 트럭 저랑 같이 이렇게 몰고 다니고 그랬던 아, 분이에요. 그러세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왼쪽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 샬롯에 있는 그 유색인, 그 중남미 있게 이제 아이를 둘 둔 젊은 이제 부모, 여기 보이시죠? 예. 예. 근데 11월 18일에 이게 합법적으로 있는데 아이스가 그냥 끌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억류돼 있는 거죠. 이 어머니는 이제 3개월 됐고요, 임신이. 그래서 이제 아이 셋인 가정인데 완전히 지금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제가 샬롯 방송을 보거든요, 여기서. TV를 음, 아침에. 음, 날씨나 교통 이런 거. 거기에서 이 일가에 대한 이야기가 음, 계속 나옵니다. 음. 보도를 해주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분들이 변호사를 사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 모금을 충분히 했대요. 사람들이 이제 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어, 그 변호사 살 돈도 마련했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보내서, 뭐,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석방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스가 무조건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예. 이유 없이. 음. 나중에 무법자들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나면 저런 분들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또 그걸 기각을 해버릴 테니까, 트럼프 지지 대법관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법치가 동작이 멈췄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아, 연방 대법원이 뭐 완전히 보수 성향으로 꽉 차 있어서, 네. 예. 트럼프 거수기가 지금 대법원 다수를 차지하니까, 연방 대법원 그러게요. 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피켓 들고 나간 게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뭐 그냥, 평범한, 뭐 트럼프 아웃, 아이스 아웃,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또 하나 들고 있던 거는 제가 이제 러저의 아들인데, 이제 그 아들이 만들어 놓은 마음에 드는 피켓 들고 나갔었죠. Fuck Trump. 아, 그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Dump Trump. 뭐 이것도 아,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 다음에 오후에 있었던 더람인데, 더람 다운타운에서 있었는데, 행진도 뚝 했어요. 거의 1,000명 가까이 나왔어요. 평일인데도. 굉장히 많네. 음, 야. 네. 왜냐면 랄리, 캐리, 더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네. 예, 그런 도시에서 1,000명이 모였다면은 이거 엄청나네요. 엄청나. 엄청나죠. 예,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렇구나. 음, 확실히. 예. 노스캐롤라이나는 조금 이렇게 보수적인 지역 아니었던가요? 진보적인 예, 주 곳이던가요? 상원, 주 하원 다 공화계가 장악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나오시는 분이 많은 걸 보니까 예, 그래도 그래도 좀 주지사는 희망이 민주당이죠. 보이네요. 주지사는 네. 민주당. 예. 그리고 이제 텍사스 같은 이게 레드 스테이트라고 하더라도 대도시는 굉장히 좀 진보적이에요. 제가 아는 한. 그렇죠. 음, 예. 음, 음, 대도시는 항상 그래요. 음. 자, 여기도 더람, 예, 이게 행진 중이죠, 지금. 예. 그다음에 음, 가자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자 해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시위를 했었기 때문에 집회를 그렇죠. 그때 나오셨던 분들이 이번에도 같이 나오셨다고 이렇게 연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국외에서 이거 폭력하고 국내에서 폭력하고 예,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음, 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 정말 모자 쓰고 두꺼운 음, 옷을 입고 다들 나와서 이렇게 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를 만났는데요. 그 음, 이제 그 남자는 그 듀크에서 그 MBA 하고 있는데 이제 퇴역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깃발을 보고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아, 와이프도 같이 나왔는데 이제 그 부인은 저기예요. 한국계. 어머니가 한국계. 예, 그래요. 한국에 나가셨는데 시민권자인데도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못 들어오신대 겁이 나가지고 아, 입국하다가 추방당할까 봐 시- 시민권자인데도 진짜, 그래가지고 막 예. 울먹이더라고 어, 그 어, 여자분이. 아이고, 그렇구나. 음, 예, 저기 멀리 사진 보이네요. 알렉스 프레티하고, 르네 예, 그 르네 사진 굿, 예. 많이 나왔어. 많이 여러 보였어요. 그 사진들이. 예, 노스캐롤라이나만 아니라 딴 지역도 많이 전국적으로 집회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뉴욕시의 집회 선전 문구입니다. 네, 요 날이었어요. 요게 이제 내셔널 셧다운 데이. 예, 예. 예. 그리고 노 킹스 데이가 작년에 두 번 있었죠? 예, 그렇죠. 6월인가 한 번 하고 11월인가 한 번 그때 하고. 집회에 비해서 좀 어때요, 이번 집회가? 적죠. 요번엔 평일이었으니까. 그래요. 그전에는 주말이라서 음,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요. 음. 그래서 이제 3차, 올해 3차가 3월 28일 토요일인가 그럴 아, 거예요. 3차가 노킹스데이. 세 번째 노킹스. 노킹스데이. 음. 3월 달에 있네요, 그럼. 예, 그때 최대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음. 해놔야겠네요. 3월 28일. 네. 3월 28일 노킹스데이 3차 대회. 네. 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정치에서 또 하나 세 번째 지금 크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앱스틴 파일입니다. 예, 이번 주 뉴스 들으면서 많은 충격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최고의 엘리트들이 앱스틴하고 연관을 맺고 거기에 아주 적나라한 사진이나 그 주고받은 이메일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앱스틴 파일의 지금 문제를 우리 미주 한인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거 단순히 이제는 시작은 음모론에서 시작했어요. 시작은 원래는 힐러리 클린턴이 워싱턴 DC 어디 구멍가게에서 피자 가게에서 젊은 여자애들 꼬셔다가 걔들을 성노예로 판다. 여기부터 시작됐어요. 거기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전히 방향이 이상하게 됐죠. 물론 빌 클린턴은 엊그저께 또 그 앱스틴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달 말에 의회 청문회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빌 클린턴 이름도 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앱스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많아요. 사진, 뭐 비디오, 주고받은 이메일, 뭐 종이, 뭐 이런 자료들이 뭐 300만 건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네. 일란 머스크도 거기 중에 하나고, 예, 그 예. 빌 게이츠도 아주 요즘에 곤욕 치르고 있죠. 거기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은 3만여 예. UCLA 교수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이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트럼프가 이거를 국가의 대사를 논해야지 이런 거 뭐하러 해 하면서 완전히 그 참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속이. 예, 이거 덮으려고 했죠. 근데 도저히 사람들의 들끓는 요구, 게다가 트럼프의 지지 후원 계층인 마가 진영에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진영은 지금 많이 헷갈려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은 투명성이다. 이거 밝혀야 된다. 또 메저리 테일러 그린 같은 의원 같은 경우는 같은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의 여성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도 이 방송 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누이나 딸이나 뭐 귀족들이 노는 사교잔치에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꼬심에 당해서 갔는지 가서 좀 농락당하고 추행을 당하고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한두 명이 아니고
알려진 것만도 지금 몇십 명이 넘는 거예요. 그냥 알려지고 지금 본인들이 이거를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사람만 해도. 그럼 그 가족들 생각하고 하면은 도저히 이건 덮을래야 덮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밝히지 않으려고 했지만 끝없는 요구, 더군다나 마가 진영에 분열을 일으킬 정도까지 지금 상황에 와 있어요. 마가 진영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거 해봤자 진보 보수 쪽에 공격을 당하고 트럼프의 입지만 약화될 뿐이다. 이쯤에서 그만하자라는 층과 무슨 소리냐? 이거는 우리 마가 진영의 전통이다. 옛날부터 이 앱스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이것이 안 밝혀지면 마가는 있으나 마나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자료들을 일부 공개를 했는데 이제 뭐 엄청나게 굵직한 사람들이 다 나온 거죠. 예. 재계의 최고봉, IT 업계의 최고봉, 의사, 엄청난 의사, 대통령, 앤드류 왕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는 얘기해야 되나? 노엄 촘스키까지 거론됐죠. 노엄 촘스키가 거기 나왔다는 거는 그건 아닌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게 앱스틴과 친분이 드러났다. 예, 아직 음. 범죄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다만, 앱스틴과 친분이 있다, 전화를 통화를 했다, 몇 명은 앱스틴의 맨션에 가서 젊은 여성들과 사진 찍고 한 것들도 다 있고, 노엄 촘스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론됐다는 것만 뿐이지. 예. 그리고 다른 그 저명 인사들, 엘리트들은 지저분한 얘기를 서로 나눴고, 주고 나눴고, 트럼프가 한 얘기까지도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소문이 아닙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고 굉장히 신빙성 있는 그냥 그 저스티스 디파트먼트 법무부에서 공개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뭐 저 미국 정치농장이 뭐 떠도는 소문 가지고 확대 재생산하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방송에서 NBC든 CBS든 ABC든 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자료, 그것도 다 가린 상태고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거예요. 일부만 확인된 것만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그리고 팩트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믿을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은 트럼프에 관련된 그 자료가 뭐 하나도 400건인가 안 공개가 나온다는 거죠. 됐대요. 예. 400건이 공개가 됐는데 별일 아, 없는 것만 공개됐고 아, 100건은 공개를 안 했대요. 이게 100건이 적어도 이제 숨겨졌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 음, 트럼프가 그 어린 음. 여자애들을 어떻게 하고, 뭐, 손으로 어떻게 하고, 여성의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도 다 현재 나와 있어요, 지금. 그 SNS에 그런 예, 사진들 많이 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는 음모, 뭐, 소문 이런 게 아니고, 한번 이 미주 한인분들도 사실은 이런 사실을 아는 거하고, 그냥 그런 얘기들이 돈다더라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인간에 대한 회의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야, 대통령이니까 나라 일에 전념하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라는 말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인격 파탄, 의 느낌까지 그냥 받게 돼요, 사람들이. 이것이 그래서 결코 트럼프가 대통령이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왜?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네가 가서 그린란드 땅을 뺏어오고 온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막 귀신같이 납치를 한 거하고 아무리 그거 잘했어도 이 앱스틴 파일에 나온 트럼프의 그 젊은 어린 아이들 14세, 16세까지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에 대한 그 짓거리를 이렇게 두 개를 보면은 이건 도저히 아니다. 뭐 옛날 클린턴 같은 경우 모니카 루이슨키와의 그 뭐 불륜이 있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문제는 사실은 가장 큰 피해자는 뭐 첼시라든가 힐러리겠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문제는 그냥 대통령직하고 진짜 뗄 수가 있어요. 약간은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이 앱스틴 이런 문제들은 이 피해, 범죄죠. 예. 사람을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어린 소녀들을 포함한 젊은 여성들을 이렇게 그, 반인륜적인 아주 예, 극악한 범죄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직무하고는 상관이 없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그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라서 이게 앞으로 몰고 올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 이 세 가지 미국 정치 판도의 변화 조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양희님이 한국의 정치 소식 전해 주세요. 지금 내란 세력들에 대한 법적인 판결을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이게 도대체 뭐지? 지금 사법부가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염려가 될 정도로 그런 판결이 몇 건이 나왔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이거는 이제 내란 성동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지만, 그 우인성 판사라는 사람이 그동안은 그 별로 이렇게 이름이 많이 사람들한테 오르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도이치모로스 사건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뇌물 수령에 대해서 1년 8개월밖에 형량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또 오늘 또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박상도 전 의원이 아들이 6년 차 대리로 일했던 뭐, 하천대유라는 그 회사가 사실은 예전에 저도 많이 듣기를, 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서 연관돼서 거기서 있던 뭐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 사실 뇌물에 많이 관련돼 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어쨌든 그곳에서 일하면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게 말도 안 되는 젊은 사람이 뭐 일을 6년을 했는데 퇴직금을 50억 원을 받았다? 이거는 좀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데 그것도 어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가 모두 무죄를 받았어요. 지금 뭔가가 판결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진관 판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한독수 전 총리 그 구형 받은 것보다 더 많은 형량을 판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대현 판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렇게 보여진 모습은 무척 법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냥 좀 냉철하게 잘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실제로 형량이 나온 거 보면 그냥 진짜 솜방망이 처벌처럼 아주 적은 형량을 판결을 내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그리고 법 왜곡죄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새로운 법이 입법이 돼서 조만간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법적으로 크게 이렇게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명태균하고, 김영선, 김영선, 네, 의원이 또 다 무죄를 받았어요. 예,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실제 그 사람들이 대화하고 그 카톡 메시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거를 무죄를 줄 수 있는지 계약서를 안 써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는데 뇌물을 주면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사법부의 판결이 지금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문제들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사법부가 스스로 양심과 법에 따라서 판단하게 한다는 또 대원칙은 또 그걸 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사람도 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르지 않고 뭔가의 사익 때문에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한국의 그 엘리트 카르텔, 예, 그 법원도 그 한 축이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엘리트 카르텔들은 자기들을 보호하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무죄를 내고 그러니까 한 패거리들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거를 움직이는 거는 뭐 법을 개정해 가지고 될 거 뭐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그게 힘을 받기 위해서는 음, 시민들이 압력을 가해야지 그 사람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이거는 국민적 네.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좀 잘못된 판결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판사도 법을 최대한 따라서 내린 판결일 때는 잘못된 판결이라도 우리가 승복을 해야 돼요. 축구 경기 때도 억울해도 일단은 주심이 한번 판결 내리면 그거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법부 독립 음, 꼭 지키긴 지켜야 돼요.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도. 그런데 네. 어디까지냐 이게 있어요. 어디까지냐. 네. 예를 그리고 들어 분명히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현재는 조이대라는 대법관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새로 법제처장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도 조이대 대법관이 임명을 했고 그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이 내란을 옹호하고 한마디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부류와 같은 맥을 했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 법제청장이 돼서 사법 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지금 이 사법부에서 자기네들 독립성을 주장하는 그 근거는 판결은 판사의 양심과 법리에 따라서 내려져야 하고 또 정치적 사건일수록 외부 압력 없이 또 판단해야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판사를 많이 늘려야 하는 법을 제정한다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뭐 시민사 단체라든가 국회에서 그런 대법관을 임명하는 거 얘기한다니까 또 그건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이 임명한 하는 판사들은 그러면 양심과 법에 의해서 판단을 안 하나요? 이런 자기네 스스로 그런 모순에 빠지는 논리가 맞지 않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법부가 자기네들의 특권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 의식을 깨줘야 되는데 그 깨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파워, 그 인사권이라든가 그리고 배당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어떤 잘못된, 왜곡된 판결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현재 법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걸 보면서, 와, 진짜 판사들의 민낯이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까발려지는 게 진짜 어쩌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국민적인 여론이 다 모아져서 아,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된다. 조금 전에 우리 염소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정치권에서 좀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조차 다 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분명한 건 이재명 정권에서 반드시 해야지 된다는 거. 만약에 안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정권에서 노력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올바른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여튼 다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 법이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실제적으로 그 옛날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 서승 이런 사람들 예, 우리 다큐멘터리로 봤잖아요. 그 다 그야말로 손발 다 망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죠 결국에는. 근데 억울하기가 그지없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고 그쵸. 없는데 검찰과 판사들이 오로지 자기들만의 논리를 가지고 정말 죄가 없는 사람들 그 조작에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심이 아니죠, 이거는. 겉으로는 난 양심으로 판결했어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걸러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
군부 독재가 서슬이 시퍼럴 때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판사분들은 이 양심수들에게 좋은 판결을 내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크고 넓게 보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전제도 지키고 그 잘못된 판결, 양심에 따르지 않은 정치적 영향을 받은 판결도 걸러낼 수 있는 어떤 현명한 제도가 나와야 되고 이거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야 돼요. 어떤 한 가지가 딱 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나요. 나중에는 이렇게 다 하다 보면.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뭔가 바꾸긴 분명히 바꿔야 된다는 거는 100% 동감하고 그렇지만 많은 의견들이 활발하게 교환돼서 정말 훌륭한 지혜로운 정말 어떤 제도와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찰은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다 쥐고 있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견제받지 않고. 법원에도 아마 그런 좀 조직적인,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양희님이 뭐 잠깐 말씀하신 그 대법원장이 모든 그 인사권을 쥐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뭐 다른 부분도 있겠죠. 존재하고 있는 법을 올바르게 다 지키면 막아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법부의 그 판사들이 그 법을 왜곡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 그거에 카르텔 대해서 보호하려고. 예. 네. 그래서 그 상식과 너무 부분에 거리가 대해서 먼. 예. 네. 분명한 건 누군가는 그렇게 그런 법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처벌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곽상도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옛날에 그 유서대필 사건 있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대필이 아닌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가서 조작을 해버리잖아요. 아예. 그러고 나서 그 가짜 조작을 증거다 해서 증거 위주로 판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서 억울한 사람 다 죽이고 누명 씌우고 자기들은 출세가도를 달려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일반인의 양심보다도 훨씬 나쁜 양심들 아닙니까? 이게 양심이 아니지, 이건 아예. 악심이지, 악심. 이런 것들이 번연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학생 때 상장을 뭐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하게 밝힐 수가 없는데 조작이라고 우겨가면서 그걸로 몇 년형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액수의 돈을 횡령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가벼운 판결을 내려버리고. 버스 기사인가 뭐 800원짜리 커피 마신 거 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죄 받고 그거에 근데 그러니까 말도 50억. 안 된 거죠, 예. 그거는. 사법부의 최근에 이런 판결들을 보면서 내란이 일어나고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다 지켜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저건 너무하다. 이구동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건 해도 너무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느 부분 그 깊이 들어가면은, 역시 판사는 그래도 보는 게 좀 다르다. 약간은 이해는 가지만 너무나 큰 잘못을 쳤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법이 어떻고 해가면서 그 사람이 가벼운 벌을 받거나 무죄를 받으면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을 낸 그 판사들이 나왔을 때 그 판사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 엉터리 판결들이 다시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론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때도 뉴스거리가 됐지만 그냥 묻히고 그냥 사람들이 잊고 지났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원래 저렇게 쓰레기 같은 행사였던 거예요. 그걸 또 다시 한번 이제 국민들이 보고 깨닫는 거죠. 예, 그 잘못된 판결에 대한 그 의회 조사라든가 아니면 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 이게 사람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찬반이 많을 때는 난 진짜 어떤 중요한 판결 같은 경우 그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 투표도 좀 붙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까지도 내가 혼자 들었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그래서 않겠지만 왜냐하면 그 워낙 그것에 대해서 아니야 사법부 독립을 시켜야 돼 무슨 얘기야 막 이런 사람들도 많고 지금까지 잘못된 판결에 대한 그 폐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럴 때는 뭐
국민 투표를 해야지. 어떻게? 판사들 사법부의 민낯을 우리가 보고 있고, 분명히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거를 그냥 자시하고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운 한겨울에 지금 내란 관여된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서 그 작년 겨울에, 재작년 겨울이죠. 그 촛불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이 올해는 편히 이 겨울을 나야 되는데 이 사법부 때문에 다시 거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추운 겨울 바닥에서 있지 않게끔 빨리 잘 정리돼서 이렇게 더 한 발짝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겨울은 끝났습니다. 이제 날씨, 특히 동남부를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영하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물이 얼은 온도로는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세상에 따뜻한 봄이 올 걸로 기대하고 우리 미국 정치농장에 이제 사과나무도 심을 거고 이제 병아리도 이제 좀 부화시켜서 키울 거고 한데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기대가 돼요. 그래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472화 미국 정치농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이 작가님, 양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